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영희 교수님의 신경과학 철학, 이 책에서, 이 책이 이제 전체 5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부의 인지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인지과학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다뤘던 마음은 어떻게 기계가 되었나, 이 책과 관련된 영상, 요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또 책을 소개드린 바 있는데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 교수님은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과학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강원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시고 고려대학교 철학과 개건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베이지주의, 신경과학 철학, 입증 등이 있고 기타 등등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오른쪽과 같이 이제 베이지주의가 학술원 우수 도서로 선정된 이런 기사도 검색이 됩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처칠랜드가 신경철학에서 이룩한 많은 업적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러나 나는 처칠랜드 철학이 그것의 근본적인 특징인 뇌 중심주의로 인해서 마음과 의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처칠랜드 신경철학의 기본 전략, 즉 철학적 문제를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동의하지만 내재주의와 결합한 신경과학적 접근을 반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내재주의는 진정한 인지가 오로지 두뇌 안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처칠랜드의 신경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체화주의를 주장한다. 나는 체화주의가 제거적 유물론에 기반을 둔 신경철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신경과학이 존재론적, 윤리적 차원에서 더 많은 설명력과 철학적 함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과학의 주요한 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호주의입니다. 기호주의는 인지를 세계에 대한 기호적 표상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본다. 심적 상태는 기호적 표상이고 심적 과정은 그런 표상들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표상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는 기호이며 기호적 표상들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기호주의는 추리, 지식, 기억 과정을 기호라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단위인 분자를 기호들로 구성된 표상이라고 봄으로써 전통적인 명제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개성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연결주의입니다. 연결주의의 기본 전략은 정보 처리의 기본 요소로 신경세포에 대응하는 유닛을 설정하고 유닛으로 신경망을 구성하는 데 있다. 인간 뇌에서 구성된 신경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연결주의는 그것들을 모방하여 인공신경망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병렬 처리, 다수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여러 과제를 수행한다. 분산 처리, 한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다수의 신경세포가 수행한다. 느린 퇴행, 일부 신경세포가 소멸하거나 손상되더라도 과제 수행이 일시에 정지하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약화된다. 그리고 유연한 규제, 신경세포 간의 이 연접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유연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규제된다. 이 연결주의는 인지 이론으로서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인지가 입력 정보에 대한 계산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주의는 기호주의와 다른 인지 구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계산이나 조작이라는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것. 기호주의에서 인지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기호를 조작하는 계산이지만 연결주의에서 인지는 유연한 규제에 따라 패턴을 조작하는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는 모두 계산주의라는 상위의 범주로 분류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체화주의입니다. 체화주의를 구성하는 이론 간에는 갈등과 대립도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기호주의와 연결주의 이 두 뇌 중심적인 이 신경과학이 공유하는 견해,
즉 인지가 몸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작용한다거나 인지는 전적으로 두뇌 안에서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를 반대한다.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는 두뇌 기반적인 계산과 표상을 강조한 나머지 마음과 인지가 몸을 가진 인간과 세계와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래서 마음과 의식, 인지, 정서,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차화주의는 기호주의와 연결주의 및 두뇌 중심적인 신경과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동안 마음 연구에서 배제되어 온 몸과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복원함으로써 몸, 뇌, 세계라는 축을 중심으로 마음에 접근한다. 이 체화된 인지의 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체화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바렐라 톰슨 로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는 다음의 의미로 체화된 활동이다. 첫째, 인지는 여러 가지 감각 운동 능력을 지닌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경험에 의존한다. 둘째, 개별 감각 운동 능력은 더 포괄적인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맥락에 포함된다. 셋째, 감각 운동 과정, 지각, 활동은 살아있는 인지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 이 사람들은 인지과학의 발견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사롭지 않다. 첫째, 인간 이성은 동물 이성의 한 가지 형태로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몸 및 뇌의 특이성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몸, 뇌,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일상적 형이상학, 즉 실제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 관한 거의 무의식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클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화 이론을 규정하는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몸과 세계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종종 생물학적 인지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경할 수 있다. 둘째, 몸, 뇌, 세계의 복잡하고 시간상으로 풍부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발적, 비중앙처리적, 자기조직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개념, 도구,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 책의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제목이 우리는 뇌가 아니었다. 우리는 뇌가 아니다였나요? 나는 뇌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인지라는 게 그냥 뇌에 국한된 건 아니라는 것. 이 몸과 이 환경, 이 세계의 상호작용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체화주의에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 확장인지 이론, 행화주의, 그다음에 뭐 내장인지 이론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확장인지 이론과 행화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주의에 기반을 둔 확장인지 이론과 현상학에 기반을 둔 행화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내장인지 이론과 약한 존재론적 해석에 기반을 둔 체화인지 이론은 이 두 가지 주도적 이론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확장인지 이론과 행화주의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인지는 뇌의 경계를 넘어 몸과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 세계는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문화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를 포함한다. 마음은 인지 과정에 동원되는 다양한 기제와 자원의 총체이며 그런 총체는 신경세포나 신경전달 물질과 같은 뇌적 자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손, 종이, 연필, 계산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다. 마음은 뇌의 경계와 물리적 몸의 경계를 넘어 몸 외부에 있는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확장된 마음 가설은 1990년대 이후로 철학, 언어학, 심리학, 생물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주장되어 왔으며 이제는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체화주의의 주요 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인가와 오토입니다. 이제 오토는 이제 기억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장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가의 기억이 저장되는 해마를 기억이라는 인지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한다면 오토의 메모장도 그의 인지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 인가와 오토의 인지 과정은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인지는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과 이제 잘 어울릴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행화인지 이론은 바렐라, 톰슨, 로시에 의해 인지 이론으로 제시되었다. 행화인지 이론은 행화주의라고도 부르는데 그 핵심은 인지를 행위 차원에서 파악하는 데 있다. 자기생성적 행화주의의 형이상학적 배경은 현상학이다. 1인칭적 현상성과 3인칭적 방법론을 조정, 연결,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이 1인칭적 현상성과 이 3인칭적 방법론 사이에는 이 설명적 간극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설명적 간극을 다들 메꾸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지만은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후설의 현상학은 바렐라가 찾고 있는 방안에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없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현상학이 이제 배경이긴 한데 이 현상학의 시조인 이 후설의 현상학은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없었다. 그 주된 이유는 사상 자체로를 지향했던 후설의 현상학적 전향은 본질에서 초월적이어서 과학과 경험관 간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바렐라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현상성의 자연화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몸을 이야기했던 메를로퐁티. 그래서 이 자기생성적 행화주의는 인지주의를 반대한다. 표상주의와 계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인지주의에 따르면 인지는 내적 표상에 대한 계산이다. 행화주의는 인지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인 표상주의와 계산주의를 반대하고 인지를 체화된 행위로 볼 것을 주장한다. 내적 표상, 이 두뇌 안에서의 이 몸과 세계와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행위, 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지각은 본질에서 행위 지향적이다. 지각은 대상과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지각이며 그런 지각은 유기체와 환경의 진화적 결합으로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꿀벌은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시각계를 갖고 있는데 꿀벌이 그런 시각계를 갖게 된 것은 꽃들이 자외선을 반사하여 꿀벌을 꿀샘이 있는 암술과 수술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꿀벌은 꽃과 상호 진화해 왔다. 그래서 이 지각이 대상과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지과학에 관련돼서 기호주의, 연결주의, 체화된 인지, 그리고 체화된 인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요게 이제 이 책의 이제 2장의 2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전체 5부로 되어 있고 1부는 또 이제 이 마음에 관련된 철학들, 또 심리 철학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경윤리에 관한 내용도 이제 5부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